자, 그러면 세 번째 파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파트까지만. 자, 볼게요. 세 번째 파트. 자, 보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박 퍼스트 러브 짱이요. 자, 봅시다. 청일 전쟁의 끝. 청일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맺은 조약이 학생들 요거는 좀 눈에 익히세요. 왜냐면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거든. 시모노세키 조약. 이 보기 그 사료로. 자, 삼국 간섭 보자. 삼국 간섭. 삼국 간섭 보겠습니다. 자, 앞에 판서를 좀 볼게요. 학생들 판서. 요걸 좀 보고 가야겠다. 지금 학생들 보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청나라한테 배상금을 받는데요. 이 배상금의 금액이 중국의 인구가 3년 동안 물만 먹어야 나올 수 있는 돈이래요. 엄청 많이 뜯어간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엄청 많이 뜯어갔는데 이 뜯어간 돈을 가지고 이제 일본이 산업혁명을 2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성공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받은 땅이 어디냐면 자 이게 중요하다. 자 이걸 잘 들어야 이해가 된다. 자 여기 산둥반도 여기 요동반도 중에 이 산둥반도를 이 일본이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당시에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삼국 간섭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판서를 볼게요. 자,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잠시만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볼게요. 자, 한반도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봅시다. 강화도 조약일 때는 어느 나라 세력이 컸어요? 일본이었어요. 근데 이모군란 이후 자, 이모군란 이후 요동반도. 내가 산동반도라 했어요. 학생들 요동반도 뺏긴 거예요. 요동반도. 산동반도가 아니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산동반도가 아니고 요동반도입니다. 자, 이모군란 때는 이제 청나라의 세력이 커졌어요. 그리고 갑신정변 때는 다시 청나라의 세력이 커졌어요. 자, 그러다가 청나라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문도 사건 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이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문도 사건 때도 여전히 청나라의 세력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학 논미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학 논미운동 때 이제 청일 전쟁이 터진 거 아니야? 그 결과 어느 나라 영향력이 커졌어요? 일본의 영향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영향력을 건재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삼국 간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삼국 간섭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가 주도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는 거예요. 일본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세 개 나라와 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청일 전쟁에 얻었던 이권들을 모두 포기하게 돼요. 녹화 버튼 눌렀어요. 근데 아까 녹두꽃 분석한 거는 못 눌렀어요. 오늘 들은 학생들만의 특권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자,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이겼던 모든 이권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일본이 끌어들인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말이 등장하냐. 와, 러시아가 짱이구나. 그래서 어떤 파가 등장한다. 이때부터 칠러파가 등장한다. 이 칠러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명성황후하고 이제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완용 같은 인물이 이때부터 이제 칠러파로 활동하게 돼요. 선생님 이완용 친미파라면서요. 예. 이땐 칠러파로 또 갈아탔어요. 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일본은 자신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을미사변. 어디에서 시해했냐? 경복궁에 있는 건청궁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됐습니까? 그럼 을미사변 때는 이제 누구의 영향력이 커졌겠어? 일본의 영향력이 커졌겠지. 그래서 고종이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명성황후도 시해되고 슬프니까 이제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거야. 이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걸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관파천이라 하죠. 그럼 이때부터 무슨 영향력이 커지겠어? 이때부터 또 러시아 영향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러시아를 이기고 한반도를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192쪽. 자, 을비사변. 자, 한국 간섭. 일본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이거 일본이라고 해야 되겠네. 일본이 요동반도의 일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일본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을 압박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에게 다시 넘겨주었고 이 결과 조선 내에 일본 세력이 약화되고 칠러 세력이 등장했다. 칠러 세력이 누구라고? 명성황후하고 이완용이 성장을 하였다. 자, 을미사변.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는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했다. 일본은 조선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칠러파의 수장인 명성황후를 시해를 시도했다. 그래서 일본의 미우라 공사는 경복궁에 있는 건청궁에 있는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고종을 인질로 잡았다.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이것도 김홍집 친일 내각을 구성했다. 선생님 도대체 김홍집이 누구예요?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근데 확실한 건 1차 가보개혁도 김홍집, 2차 가보개혁도 김홍집, 3차 가보개혁이라고 하긴 하지만 하여튼 을미사변도 김홍집. 결과 일본은 김홍집과 유기준을 이용하여 을미개혁을 실시했다. 그럼 유기준도 그러면은 김홍집과 유기준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1등 공신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명성황후가 이미 시해돼 있었고 일본이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육일준에 대해서 조금 뭐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조금 본대로 얘기하면 육일준이 명성황후를 너무 싫어했거든. 왜냐하면 조선을 망치는 여자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여준 거에 대해서는 육일준은 아마 그냥 뭐 크게 슬프지도 않고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자, 을미개혁. 이거를 다른 말로 제3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 김홍집 내각이 추진되었다. 얘네들 성격은 당연히 친일적이겠죠. 연호는 건양이 했다. 건양이란 뜻이 세우다. 뭐를? 양력을. 이게 건양이라고 해요. 건양. 그리고 이때 당시에 중요한 게 머리를 자르라고 시켜요. 단발령. 그 다음에 종두법. 그 애기들 그 홍역 예방법. 이거 백신이죠. 백신. 종두법을 실시하고 양력을 실시하고 이게 중요하다. 우정국이 없어졌죠. 갑신정변이 끝나고 우정국이 없어졌다. 근데 을미개혁 때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다시 갑신정변 때 우정국이 없어지고 을미개혁 때 우편사무가 부활한 거야. 그리고 소학교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이게 고득점 문제로 나오더라. 서울에는 군대를 개편하는데 군대를 개편하는데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했다. 결과 이거는 다 고종의 의지가 아니죠. 그래서 침략적인 의도가 반영된 계획이고 고종이 아간파천하면서 이 개혁은 실패하게 되고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자, 을미의병 볼게요. 오늘 아간파천 195쪽까지만 마칠게요. 자, 봅시다. 자, 을미의병. 을미사변과 단별령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의병인데 이 의병에서 중요한 사람, 요 사람 시험에 나온다. 유인석. 이 사람 시험에 나온다. 유생이 주도를 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고종이 해산을 지시했다. 자, 이걸 복합적으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앞에 판서 좀 볼게요. 자, 보면 자,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 세력이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다가 명성황후가 시해되죠. 그게 을미사변이야. 그래서 을미사변 때 이제 일본의 영향이 커졌고 을미사변 때 중요한 게 이제 머리 잘라요, 단발령. 그다음에 양력을 이때부터 이제 양력을 사용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해. 이거 을미사변이라면 안 되고 이때 명성황후가 시해된 거. 이때 당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이 다음에 을미개혁 이제. 이 을미개혁에서 중요한 게 양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연호를 건원이라는 걸 쓰고 학생들 이때부터 연호를 사용한다 해서 뭐 왕권이 강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머리를 잘라요, 단발령.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도망가게 되는데 그게 아관파천이에요. 근데 아관파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아관파천을 할 수 있었냐? 이거 일단 얘기를 할까? 이때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관파천인데 명성황후가 시해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당시에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난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난이라기보다는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 의병을 주도한 사람이 유인석인데 이 의병이 일어나게 되니까 중앙에 있던 일본 군인들이 군대를 끌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의병을 소탈하게 됩니다.
소탕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에 일본 군사가 적어졌겠지. 그리고 고종을 감시하는 병사들 중에도 일부가 의병 진압에 가게 되면서 고종의 감시자의 수가 줄어든 거야. 일단 설명 다 하고 내가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이때 당시 고종이 이 의병이 출현했다는 얘기를 듣고 고종이 도망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게 아간파천이야.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지. 지금 우리 도어 문수빈이가 얘기한 걸 좀 답변하면, 유교 국가에서는 머리를 자르는 거는 부모가 주신 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지.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부모가 준 거를 버린다는 얘기겠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위정척사운동. 최초의 항일 의병이고, 이때 당시에 고종, 이게 은근히 많이 틀린다. 학생들 봤을 때 의병 좋은 건데 왜 해산을 지시하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 고종이 아간파천을 하고 나서 나 잘 있으니까 이제 죽지 말고 일단 숨어 있다가 나중에 진짜 힘든 일 있을 때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해요. 자, 위정척사운동 볼게요. 위정척사. 우리의 것을 지키자. 서양의 모든 학문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격은 연호가 건양이에요. 성격은 반외세예요. 발전. 이거 진짜 많이 틀리더라. 위정척사들의 입장에서는, 잘 들으세요. 위정척사들의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 세국 정책이니까.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서양을 막아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지지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명성황후가 집권하고 나서는 이제 반대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최익현 선생님이 뭐라 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외양일체론. 서양과 일본은 같다. 그리고 최익현 선생님의 호가 면함이다. 면함 최익현 선생님. 그 다음에 조선 책략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반대한 사람이 이만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판서를 볼게요. 자, 봅시다. 자, 판서를 좀 보고 좀 봅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시험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자, 조선 후기에 가면 두 개의 학문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리학이죠. 성리학. 근데 성리학은 잘못됐다.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학문을 쓰자. 그게 뭐예요? 실학이죠. 우리의 것을 연구하자. 뭐 국학이죠. 뭐 이러한 연구적인 성향이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가면은 이 성리학이 뭘로 바뀌냐면은 이제 위정 척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실학하고 국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의 제자들이 대다수가 이제 이 중에도 또 북학파도 있어요. 청나라를 배우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뭘 하자? 아무래도 좀 배우고 신기한 건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개화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개화파가 됐다가 이제 위정척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그걸로 바뀌는 거죠. 이제 의병으로 바뀌는 거죠. 의병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뭘로 바뀌냐?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 애국 계몽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은
하니까 좀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하긴 뭐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의병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제 독립군으로 바뀌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실력 양성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페이지 195쪽. 여기 아간 파천만 하고 마칠게요. 자, 아간 파천 볼게요. 자, 아간 파천. 여기. 요거만 보고 마칠게. 자, 아간 파천. 을미사변을 원인으로 거종이 러시아 공산화로 도주했다. 이때 의사의병으로 인해 일본의 감시가 소홀해졌다. 그래서 아간 파천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이완용이. 고종을 모시기로 도주했죠. 그리고 을미개혁이 중단됐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간 파천에서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하냐? 바로 요겁니다. 지도. 지금 보면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PPT 나와 있나? 학생들 오늘 수업 끝나고 문제 잠깐 풀고 마칠게요. 봅시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 뜯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죠? 이런 거 뜯기는 거 나오는 건 아간파천 때예요. 왜 아간파천 때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이 달라는 거 다 줘야 돼. 또 충화로 이 러시아 애들이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권을 다른 나라에 팔아요. 돈 주고. 그러면서 이제 고종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다른 나라에 줄 건데 네가 좀 도장 좀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종도 어쩔 수 없이 이때 도장을 찍어서 이때 당시 엄청나게 뜯겨요. 이 아간 파천 시기에.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 여기 보면 운산이라고 나오죠. 운산. 실력 양성 운동은 내일 할 거예요. 그 월요일에 할 거예요. 그 운산 광산이라고 있어요. 운산 광산. 이 운산 광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금이 나는 곳이에요. 이거를 이제 미국이 가져가요. 그래서 미국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최국, 운산 관광, 광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거중 조종. 요 세 개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미국 하면. 그러면 이제 프랑스 하면 천주교. 그러면 러시아 하면 아간 파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영국 하면 러시아 하면 아간 파천. 그다음 또 뭐야? 영국은 거문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이 시기 나오면은 이제 러시아가 뜯는 거다.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이 러시아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이때 당시에 독립협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서양 국가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독립협회에서. 그래서 독립협회가 당시에 일본을 엄청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근대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지식인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딜 보냐. 학생들 이게 러시아 공사관이래요. 여기가 러시아 공사관. 근데 6.25 때 폭파돼가지고 요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요렇게. 이 러시아 공사관이고. 자, 그러면 자, 한 개씩 풀어볼게요. 자, 요거부터 풀어봅시다. 자, 내 얼굴 치울게요.
정답을 불러주세요. 정답은 1번. 그다음에 2번 요거 풀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이거 정답은 1번인데요. 방금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아논미운동의 개혁안은 대다수가 농민들 입장에서의 개혁안이라 했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경복궁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하면 을미개혁이야. 근데 지금 보기를 보면 경복궁을 점령했다 돼 있잖아. 점령했다. 점령했다는 거는 이제 1차 가보개혁이에요. 1차 가보개혁. 그럼 1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면 건양, 이거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개혁. 2번은 그 앞이고 지게는 안 배웠고 23부는 2차 가보개혁. 정답은 5번이죠. 5번. 공사 노비제도 폐지 나오면 1차 가보개혁을 찍으라 했다. 진도를 좀 못 나갔는데 학생들 수고를 하셨고 잠깐 EBS 교재를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좀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BS 교재를 좀 볼게요. 잠시 마이크하고 자, 왔습니다. EBS 교재를 볼게요. EBS 교재 15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152페이지의 닮을꼴 예상 문제 152페이지 요거, 그 다음에 153페이지 하시고 155페이지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5페이지까지 하시고 넘어가서 168페이지, 169페이지, 자, 170페이지부터는 좀 나눠서 할게요. 170페이지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근대사가 일요일 날은 여러분 좀 복습 좀 하시고 월요일 날 그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일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저도 집사람하고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도 일요일 날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오늘 토요일이죠.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수고하셨고 진도가 빠듯합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